지금 원내대표로는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성일종 의원, 김도우 의원 이렇게 3파전을 치렀는데 결선까지 가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사령탑으로 됐죠. 뭐 정치권에서 정점식 대표가 돼도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결국에는 무너뜨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정점식 대표가 과연 그런 좀 노선으로 틀지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점식이 장동혁 편이냐 여부는 네. 죽어도 장동혁 수호 뭐 이거는 아닌 거는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무너뜨려서 얻어야 될 실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전체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은. 네. 그러면은 뭐 더 나은 사람이 지금 온다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당장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될 동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압도적으로 원내에서 압도적으로 의원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은 정정식 의원도 굳이 내가 뭐 장동혁을 수호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당내 주류의 이제 편은 대표에서 나온 사람이고 예. 그 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60표를 얻었어요. 결선 투표 없이 60표를 그때 얻었는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를 가서 55표, 55대 48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이 구주류들이 구친윤들이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거나 이제 생각이 좀 바뀐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들이 주류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게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봐요. 장동혁 체제가.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의 그 부실 선거에 올라타서 지금 어떻게든지 연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무슨 변장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서 마스크 쓰고 까만 모자 썼다가 이제 그거 벗고 뭐 가서 이게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위대를 부추기는 한 선전선동가로서 간 거예요. 보면 당 대표로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완전히 손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그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무수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뭐 많은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무능한 집단에서 뭐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걷지도 못하는 애가 날아다녔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감정이 막 확 분출돼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차곡차곡 이 문제점들이 다 확인이 될 거예요. 서버도 다 점검이 될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은 내세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수사도 거짓이다.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여야가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지금 이렇게 막 그 반발 심리로 올라갔던 저 지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떨어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당신 책임져라.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론이 높아질 거예요. 저는 뭐 아마 올 가을 넘기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가을이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다 공유한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장동혁이 정신 승리 물음표 그들이 정신 패배 뭐 이건데 이게 이제 폴리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한 거예요. 지방선거가 어디가 선전했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40.2, 민주당이 35.7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건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사퇴론도 물어봤어요. 장동혁 대표 사퇴로. 근데 51.7%가 장 대표 사퇴해야 된다. 35.4는 물러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게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가 많았는데 이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념 성향으로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중도 진보는 당연히 높은데 보수층에서는 사퇴해야 된다가 44.7. 물러날 필요가 없다가 44.4. 그래요. 0.3%포인트 차로 반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 올린 것도 좀 뭐 비겁하지만 어쨌든 뭐 원래 다 그런다고 치고 딱
절반이 지금 이렇게 갈렸으면은 장동영 버티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7대3에서 8대2는 돼야지 못 버티고 의원들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서 움직이고 이러는데 예. 야, 이러면 뭐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이거 장기화된다. 장도혁 체제. 예.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뭐 올해 말 또 그 가을도 언급하시긴 했는데 장동혁의 퇴진론이 점점 더 커졌을 때 그 대체자로 나경원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등의 이런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비대위원장을 옹립하는 거 반대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바로 대표 선거 치르자. 물론 이것도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겠지만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게 이게 언제가 중요하냐면은 네. 이게 내후년에 4월에 이게 지금 총선이잖아요. 그럼 총선 공천권에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총선 공천은 네.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전이면은 끝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안에 재선거가 만약에 되면은 예. 비대위를 세우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왜냐면은 바로 당대표 선거를 하면은 총선 공천권을 애매하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대위를 세우자고 할 텐데 연초가 만약에 넘어가면은 예. 야 무슨 비대위야. 바로 당대표 선거 해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할 게 아니죠. 당대표 선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힘도 역대급으로 치열한 당대표 선거전이 될 것 같다. 예.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다. 시민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시간이 자기네 편이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본회의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임이라든가 이런 게 열리고 그렇죠. 예. 한동훈 의원이 됐죠. 이제 한동훈 예. 의원이 정착을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지금 이제 전대회를 하든지 뭐 비대위를 하든지 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전대를 해봤자 그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 없이 그냥 예.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해서 전당대회를 하면 잔여 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그때 정식 전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장동혁 체제를 그대로 가면서 그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한동훈의 입지만 계속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고 예. 그 전에 우리가 그 당권을 잡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년 7월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어떤 식의 해법을 찾아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당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고위원들 임기는 보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당대표의 그거를 권한을 최고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든 뭐 비대위가 가든 이런 식으로 되고 네.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이랑 간판에 달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만 12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여기는 무규칙 이종격투기 같은 데야. 그냥 끌어내리고 일단 다시 또 하고, 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자녀 임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1년 정도 남으면은 자녀 임기만 하는 게 먹히는데 딱 내년 1월만 넘어가도 이제 8개월 안쪽으로 남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뽑는다라가 이제 대세가 되겠죠.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새로 뽑자. 2년 임기를 주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당권을 공천권까지 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 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내년 넘어가면 딱. 참 이게 비대위로 갈지 차기 전당대회로 갈지 참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면서 한동훈 의원의 이 복당도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의원은 처음에는 뭐 복당 천천히 생각하겠다 이런 기조에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 약간 기조 변화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조 변화보다는 제가 보기엔 네. 그냥 관측인데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급할 건 없거든요. 별로 급할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무소속이면 법안 처리를 뭐 그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안 되는 거냐. 거기
그 의원 아닐 때도 법안 많이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법안 많이 냈어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지방 순회하다가 뭐 치킨 배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서 법안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법안 내고 그걸 관철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뭐 그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일각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한동훈도 무소속 뭐 급할 거 없다고 안 들어온다는데 장동혁 대표 그냥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뭔 소리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제가 관측하기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자꾸만 당을 계몽령이라고 해서 당을 한바탕 또 난리를 치게 만들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뭐 저를 비롯해서 자기 정적들을 다 부당한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고 뭐 이런 식의 수없이 많은 기행들을 자행을 했는데 이번에 또 거의 그 12대 4로 졌는데도 예. 아, 내가 진 게 뭐 있어. 서울시장 이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장은 한동훈,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긴 건데. 예.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쁘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 때문에 빨리 복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